안녕하세요. 해리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종국제고등학교에 합격을 하게 된 기념을 통해서 세종국제고등학교에서 출제되었던 공통질문 하나와 개별질문 하나,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또한 제가 했던 답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국제고등학교 최종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받았던 면접 질문들과 또한 제가 답변했던 답변들을 참고해 주신다면 세종국제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면접 활동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종국제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공통질문입니다. 국적, 장애와 같은 경계들은 우리와 그들을 갈라놓게 됩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또 다른 경계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또한 이러한 예시, 즉 경계가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설명을 하시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이것이 공통질문 1번이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경계가 우리와 그들을 서로 분리시키고 나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계 같은 또 다른 사례는 국적과 장애 말고도 성, 종교 등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종교에 대해서 중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종교라는 경계는 현재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또한 이 경계를 명확히 하는데 매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라는 경계는 실제로 많은 민족을 학살시키고 또한 한 나라를 통째로 소멸시켜버리기도 하는 매우 큰 역할과 매우 큰 경계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로는 공동체 의식 약화와 또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아프리카 내륙 국가들은 종교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팔레스타인과 같은 국가들은 종교를 통한 전쟁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종교라는 경계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또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두 가지 차원의 해결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해결 방안은 바로 교육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다양성의 의미와 다양성의 중요성을 교육적으로 가르치고 종교를 비롯한 다양한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과 개방성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제도적 차원의 해결 방안입니다. 이 제도적 차원의 해결 방안은 바로 샐러드볼 정책이 있습니다. 샐러드볼 정책이라는 것은 문화의 다양성 등을 샐러드처럼 모두 섞어서 관용하고 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샐러드볼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러한 경계를 더 모호하고 옅게 만들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온 개별 질문입니다. 개별 질문은 선생님들께서 각자의 자소서를 따서 각자 자소서 속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출제해 주십니다. 저는 국제판사가 꿈이기 때문에 국제판사와 관련된 개별 질문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공정과 평등, 이 두 가지 가치 중 법조인으로서 무엇을 더 중요시할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또한 국제판사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서술해 보시오. 였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은 저는 공정과 평등, 이 두 가지 가치 모두 판사로서 매우 추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공정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공정과 평등에는 둘 다 매우 좋은 가치들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정은 바로 그 사건의 특이성에 맞춰서 유연하고 올바르게 법을 해석할 수 있는 반면 평등성이라는 것은 이 평등성이라는 한 가지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그 상황에 올바른 때때로는 유연한 판결을 내릴 수 없게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정을 추구하고 싶은 이유는 현재 국제사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강대국들은 강대국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약소국들을 억압하고 또한 이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약소국들은 그 반대로 강대국들에게 이용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 대표적인 사례로는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우크라이나라는 약소국을 상대로
어떤 명분 없이도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국제판사가 된다면 먼저 국제적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1년 ICJ, 즉 국제사법재판소는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를 향한 군사작전 즉각 중지를 요구했는데요. 이와 같이 국제적인 판결을 올바르게 내림으로써 국제적 여론에게 호소하고 또한 국제기구들에게 이 전쟁을 멈추거나 혹은 약소국 유린을 멈출 수 있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국제적인 여론을 공정한 방법으로 환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국제판사가 가진 지위 또한 이 지위를 통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제사회를 환기시키고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국제판사가 가진 지대한 영향력이라 생각하고 또한 이 영향력의 중대함과 심각성을 항상 느끼며 올바른 판결을 해갈 수 있는 국제판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이 총 4가지가 주어졌었는데요. 공통질문 하나, 개별질문 하나,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에 공통질문 하나, 개별질문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받았던 첫 번째 공통질문 그리고 두 번째 개별질문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두 번째 공통질문과 두 번째 개별질문을 묻고 또 답하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리컴퍼니였습니다.